자, 이번 시간에는 TDD 기법을 이용해서 상시 동투평을 추출하는 것 중에서 예제로서 고속철도교에 대해서 상시 동특성 추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경부고속철도 길이의 약 30%를 차지하는 게 교량입니다. 다 교량터널 이렇게 나가 있죠. 한 30%가 교량이에요. 대부분이 40m짜리 이경간 연속보로 되어 있고요. 또는 25m짜리 PSC 박스거든 단경간으로 3경간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35m짜리 가 특수한 곳에 있고 40m 강압성 단순보인 경우에는 공반고 또는 50m짜리 강압성 연속보 이 종류로 되어 있네요. 즉 어떻게 되어 있냐 결국에는 40m짜리 PSC 박스 2경간 또는 25m짜리 3경간 또는 35m짜리 하나 또는 40m짜리 강박스 단순봉 그 다음에 50m짜리 강합성 연속보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종류로 전체 고속철도 교량의 30%를 다 연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2경간 연속 40m PSC 박스인 경우에 1차 휨 고유 진동수가 4.35Hz이고 2경간 50m 강압성 연속보행 및 40m 강압성 단순보의 1차 모드 휨 모드는 3Hz 또는 4Hz 있어요. 구조물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부분 2경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칩시다. 그럼 이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가 대략 3Hz, 3Hz, 3.5Hz, 4Hz, 4.35Hz, 이렇게 4.0, 4.35, 즉 3에서 4 쪽에 있는 3에서 4Hz의 이제 1차 주파수가 1차 주파수로 하면은 모드가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모드 형상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1차 주파수죠. 이게 3Hz나 또는 4Hz, 3에서 4Hz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열차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열차가 만약에 열차가 이렇게 트레인이 바퀴가 일정한 바퀴를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KTX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형태가 케이스가 이게 똑같잖아요. 이렇게 돼 있겠죠. 길이가 똑같은 객차가 굉장히 많은 객차가 쭉 똑같이 속도 V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열차가 가진시키는 가진 주파수 이 구조물을 가진 주파수 공식이 뭐냐면 주파수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가진 주파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F n번째 가진 주파수는 n 1차면 1, 2는 2 하겠죠. 그 다음에 D라면은 여기 이제 뎁스죠. 여기서 요 객차에 여기서 여기까지 뎁스예요. 길이 D. 차륜과 차륜 사이의 거리 D분의 그 다음에 속도 운행 속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속도는 메타퍼세크고요. D는 미터예요. 그래서 이 객차가 정해져 있으면 가진 주파수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열차 운행 주파수의 특성은 일반 도로교의 차량에 의한 가진 특성하고 많이 다릅니다. 폭이 매우 좁은 특정 주파수 대역만 랜덤하게 가진을 하죠. 왜냐하면 특정 교량의 통과 속도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랜덤하기 때문에 이 열차가 교량을 통과하는 속도가 일정해요. 어떤 특정 교량을 통과 속도가 왜냐면 우리 떼제베 맨 처음에 프랑스 떼제베하고 고속철도 처음에 경부선 만들 때
50km를 50km짜리 킬로미터 퍼 아워 짜리로 1시간에 350km 달리는 거 서울 부산 한 방에 1시간 만에 가는 걸로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했는데 이 떼제베에서 이 성능이 안 나온 거예요. 객차의 성능이 안 나오는 거지. 막 아무리 엑셀을 기관차가 밟아도 300밖에 안 나와. 310 정도밖에.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거 설계할 때는 이게 운항 속도가 350km구나. 그래서 이게 한 5Hz, 4에서 5Hz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가진 주파수를 빼서 교량을 설계하면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의 이 교량이 다 한 3에서 4Hz에 설계가 됐어요. 왜냐면 이거 기준은 한 300km 정도 되는 거예요. 300 이하거든요. 300 이하. 300km 정도 돼. 300km. 300. 얘네들이 제시하는 객차의 디멘전에 속도로 계산하면 3, 4Hz 정도 돼. 그런데 이게 떼제베에서 우리나라에 인도한 차량이 350이 안 나오니 운항 속도가 3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지금 설명 만약에 여기 있네. 평상시 운행 속도가 220에서 300일 경우에 가진 주파수가 3.3에서 4.5Hz가 되는 거예요. 1차 주파수가. 왜 3.3이에요? 이거 볼까요? V는 F1은 아까 그 N이었잖아요. N D분의 V잖아요. 뭐 F1 N이 1인 경우에 F1은 1에다가 이 객차 간 거리가 대략 우리 떼제베에서 인도받은 게 18.7이에요. 18.7m. 속도가 만약 220km로 돌린다. 200 이거 틀렸네, 그죠? 220이다. 됐죠? 그 계산을 하면 이게 3.3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300일 때는 4.5가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주파수, 세 번째 주파수 이렇게 가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중인 경부고속철도의 열차 운행 속도 하에서는 열차가 교량을 가진시키는 운행 주파수의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교량의 휨 고유 진동수하고 겹치게 돼요. 그래서 공진이 일어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저쪽에 연제교라고 있어요. 거기는 공진을 해요. 공진을. 그래서 건설기술원에서 그거 막 그 안에다가 그 콘크리트 박스가 되었는데 거기다가 막 댐퍼 집어넣고 메스를 바꿔서 주파수 바꾼다고 모래주머니를 쌓아놓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기관사가 그 구간만 고다리 교량을 싹 지나가면 이 열차가 출렁출렁 거리니까 딱 그걸 알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천천히 가는 거야. 그 구간만. 딱 그 특정 교량만 지나갈 때는 300으로 가면은 공진하니까 딱 270, 280 이하로 떨어뜨려서 싹 지나갔다 간다. 다시 또 올린다고 속도를.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있어요. 그런 이유가 당초에 떼제베가 약속했던 350km/h의 그 속도를 못 지키고 300으로밖에 안 나오니까 인도된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350이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가 이걸 공진을 피하기 위해서 3, 4일째 놓은 거거든요. 실제 교량 설계를. 그랬는데 얘네들이 성능이 안 나와서 공교롭게 그냥 얘네들하고 중첩이 돼버렸잖아. 공진 주파수가.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오래 못 쓰게 돼 있어요. 어쨌거나 이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 철도 교량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일반 도로교인 경우에는 뭐 자동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다니니까 랜덤하고 가진 주파수가 이게 또 빠르지도 않고 가진 주파가 수가 문제가 없죠. 이것도 모르겠다. 일반 교량인 경우에 중소교량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그만 교량인 경우 뭐 일반 뭐 대략 한 30m? 30m에 덤프 트럭이 이제 한 뭐 굉장히 큰 무거운 거 간 경우에는 이 중소교량이죠. 중소지간 교량인 경우에는 애가 속도를 가면 가진 주파수가 충분히 이거에 의해서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교량의 매스하고 차량의 매스하고 비교했을 때 교량의 매스가 훨씬 크면은 얘가 매스보다 크면은 이런 걱정을 안 하는데 이 차량의 매스가 점점 커져가지고 교량의 매스하고 견줄 정도가 되면은 한 중소규모 교량 정도가 되면 이 차량이 일정 속도로 지나가면 가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그렇지만 그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이 철도교인 경우에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 반복되는 그 객차주기 다다다다다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주파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철도교량하고 그다음에 일반 도로교하고는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거동 특성도 다르고 가진 특성도 달라요. 자, 그래서 철도교량인 경우에 고유진동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봐야지 우리가 공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고속철도 교량의 동특성 추출 시에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다음과 같아요. 첫째, 열차가 완전히 통과한 후에 교량의 자유진동 구간 데이터만 이용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철도 교량 같은 경우에는 이 교량의 매스, 교량의 교량의 질량을 M이라고 할게요. 교량 질량 대비 이 철도 차량의 무게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그죠? 이게 계속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가진을 하게 되면 좀 있으면 이제 스펙트럼이 나오겠지만 차가 지나가면 우리가 이제 뭐 처짐을 재볼까요? 요 밑에다가 이제 이 교각이고 여기다가 처짐계를 달아서 이렇게 재본다고. 처짐계를 달아서 처짐계예요. 재보면은 얘가 차가 딱 오면은 지나가면 이렇게 탁 해서 기관차 무겁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막 움직이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지나가지. 그래서 그 지나간 다음에 이제 얘가 이 구간을 싹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부터는 여기는 이제 프리 바이브레이션 구간이 생기겠죠. 여기서 이제 갔다가 이렇게 캄 다운 돼서 끊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구간을 우리가 가진 구간이라고. 가진 구간. 익사이테이션 하잖아요. 가진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이제 익사이테이션, 가진한다 라는 익사이테이션. exciting force, 가진. 그래서 애가 가진을 하죠. 애가 가진을 해요. 이렇게 가진 구간에는 이 아까 얘기했던 특정 주파수가 이게 n의 d분의 v예요. 이렇게 특정하게 가진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지나가면은 여기 처짐을 재면 이 가진 구간에는 막 있다가 애가 이제 이 철도 여기 이 구간을 딱 지나가고 옆에 공간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소일 구간으로 가버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차가 없으니까 가진 이후에는 얘가 캄다운 할 거 아니에요. 자유진동 구간이에요. 이쪽은 자유진동 구간. 진동 구간. 그래서 이 자유진동 구간만 이용한다 이거예요. 데이터로 동특성 찾을 때 요 구간만 이용한다. 이 구간은 가진 구간이니까 버려. 이 데이터는 버리고 요 가진 구간에 여기 이렇게 가서 캄다운하면서 이제 차가 없으니까 쓰러질 거 아니에요. 이 캄다운한 이 자유진동 구간의 데이터만 가지고서 동특성을 찾는다. 그 얘기예요. 1번. 열차가 완전히 통과한 후에 교량의 자유진동 구간 데이터만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열차가
교량 위를 통과할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열차 운행 주파수의 영향으로 고유종동수와 감쇄비 추정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진 주파수가 때문에 그 구조물 이 교량의 거도 자체에 동특성 추출하는 데는 안 좋은 거죠. 그죠? 안 좋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동특성 추출을 위하여 필요한 동적 시간 응답의 데이터가 매우 짧다. 그러니까 이게 얘가 지나가는 속도가 워낙에 빠르잖아요. 이 속도가 지금 뭐 300km per hour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계측을 딱 가속도에 여기 잡아놨다. 얘가 슈우 하고 여기 잠깐 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경관 끼태봐야 50m인데 아까 제일 긴 게 50m잖아요. 그죠? 경관 50m 지나가는데 순식간에 지나가요. 순식간에 그냥 뚝 하면서 가고 없어요. 없어 차가.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서 여기서 계측 데이터가 너무 짧아. 데이터가 앰비언트 데이터도 아니고 굉장히 짧아. 그리고 다음 차량이 오는데 한 30분, 20분, 30분 기다려야지 그 다음 차 와요. 아무리 굉장히 비지한 저기 서울 부산 구간 이 구간에도 굉장히 많은 KTX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한 20분 기다려야 한 대 지나가더라고. 얘네들도 이제 서로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촘촘히 이렇게 이게 같이 붙여가지고 운행을 못해요. 어느 정도 이제 간격을 두고서 운행을 해야지 된다 이거죠. 그러면 데이터의 수가 너무 작아요. 한 종일 계측해봐야 뭐 몇 개 안 돼. 그래서 그런 문제죠. 일단 첫 번째 동적 시간응답의 데이터가 매우 짧다. 일반 도로교 같은 도로교량인 경우에는 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상시진동 갖고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잡아서 바이어스된 것들을 갖다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제로섬 시켜가지고 우리가 상시 데이터를 아주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면은 아주 나이스한 결과를 얻는데 얘네들은 데이터가 너무 짧으니까 이 서로 상쇄시킬 수 있는 상시 진동 갖고 고유진동수나 그 모드 형상을 찾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짧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 지금 도로 교량 대비 이 고속철도 교량만의 특수한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고속철도의 경우에 20량의 열차는 총 길이가 380m 정도 된다. 그리고 열차의 가진 기간, 듀레이션, 여기서 요 가진 기간, 여기서부터까지 가진시키는 가진 기간, 차가 요 경관을 지나가는 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대략 5초밖에 안 돼요. 4.5에서 6.2초.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 5초 뚜뚜뚜뚜 하면 없어진 거야 벌써.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유진동 기간도 이게 지금 이 같은 강교 굉장히 짧아요. 자유진동도 금세 죽어버려. 감쇄가 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감쇄비도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대략 6초 이하로 매우 짧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열차가 매우 간헐적으로 통과를 한다. 그리고 다량의 구조 응답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철도 교량인 경우에는 일단 여기 교량에 진입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무나 출입할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고속도로도 도로공사의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야지 계측이 가능하죠. 근데 일반 지방 교량 같은 경우에는 또 물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겠지만 간단하게 체크하는 경우에는 그냥 가서 재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철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인허가 감독자가 완전히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안전교육 받고 정해진 인원만 정해진 시간에 출입을 할 수 있고 그나마
차가 다닐 경우에는 출입이 안 돼요. 그리고 야간에 해야 돼요.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계측할 때도 아주 힘들었죠. 셋째, 근접 모드라는 거는 근접해 있는 1차 모드하고 2차 모드가 굉장히 클로즈하거나 그런 경우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1차, 2차 뭐 나이스하게 떨어져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주파수이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뭐 스펙트럼이라고 하자고요. 가속도를 갖다가 스펙트럼 한다고 S라고 하죠. SA. 예, 틀렸네. 되네 이걸로. 스펙트럼이라고 하자고. S라고 하자고. 그러면 이거 자체에 교량에 뭐 1차 모드, 2차 모드, 3차 모드, 4차 모드라고 좋다 이거지. 그런데 가진 모드에 의해서 얘가 이제 막 가진 주파수가 지금 아까 N배잖아요. N배. 1차, 2차가 N배로 있다고. 그러면 여기 만약에 1차 모드가 여기 있어. 가진.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만큼 정확하게 이만큼 가가지고 또 하나가 뜨는 거예요. 가진 모드가. 2차, 3차, 4차, 5차. 이런 식으로 뜬다 이거지. 이 가진 모드가.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속도계로부터 계측한 결과는 어떤 게 뜨냐? 이렇게 뜬 거죠. 여기는 굉장히 근접돼 있고, 이렇게 근접돼 있고, 요 결과가 나와요. 우리가 스펙트럼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이 결과, 합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가 나와요. 이 파란고 빨간 게 분리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스펙트럼을 취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근접 모드라는 거는 여기 이제 근접한 모드라는 거. 얘는 이제 가진 주파수잖아요. 가진 주파수하고 구조물의 고유진동수하고 굉장히 클로즈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구조물의 고유진동수는 3.5Hz인데 가진 주파수가 3Hz다. 그러면 굉장히 클로즈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붙으면은 공진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접 모드라 하면은 굉장히 이제 붙어 있는 모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접 모드 발생에 따른 고유진동수와 감쇄비 추정 결과가 왜곡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안 되고 항상 그래서 이런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 뒷부분에 이 자유진동 구간만을 활용을 해서 동특성을 추출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경간 이상인 연속교의 경우에는 휜 모드와 비틀린 모드가 매우 근접하다. 이것뿐만 가진 모드와 고유진동수가 할 것뿐만 아니라 이경간인 경우는 1차 휜 모드하고 휜 모드 1차는 굉장히 클리어한데 2차 휜 모드하고 비틀린 모드가 내추럴하게 같이 굉장히 클로즈하게 붙어 있다는 거죠.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 매우 근접한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고유진동수 및 감쇄비 추정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TDD 기법이라는 게 디지털 밴드패스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아이솔레이션 시킨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굉장히 클로즈하게 있으면은 이거를 분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접 모드가 있는 경우에 이거를 분리하는 방법을 찾아내면 또 하나의 논문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난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더 응용을 해서 퍼더로 나가면 그러면 또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거겠죠. 자, 다음.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고속철도 교량의 동특성 추출 시 몇 가지 교로 사항들에서 지금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에서 지금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이게 2007년인가 6년? 2006년에 했던 것 같아요. 2006년. 6년에 이제 고속철도 교량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지탄교라는 교량인데 서울 여기 지도로 보면 이 지탄교 저기 어디쯤이냐면 오산에서 조금 부산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있어요. 그래서 한
이게 지금 서울 기점 170 몇 킬로 정도, 174킬로인가 그럴 거예요. 174킬로. 거의 대전 밑에 이제 조금 from 서울. 내 기억이 맞나? 그래서 50m짜리 이경강 교량이에요. 이같이 여기 이제 여기가 교대고요. 여기도 교대고요. 여기서 가운데 이 교각이 하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경강 강교회 강교. 강합성교회. 위는 콘크리트고 이 거더는 이게 뭐 데크 플래튼 콘크리트고 그 밑에는 I형 주형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교량이에요. 박스 교량. 박스 교량이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먼저 이제 동특성 추출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이 교량이 현황도 살펴봐야 되고, 일단 한번 보러 가가지고 여기다 가속도계나 처짐계 간단하게 빨리 붙여놓고 대략적인 진동수를 한번 봐야 돼. 그걸 이제 예비 시험이라고 그래. 예비 시험 한번 하고, 이게 본 시험 하려면 가속도 몇 개 들고 가서 어떻게 해야겠다 하고 이제 예측을 하고 이제 오죠. 와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본 시험을 하러 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번에 가가지고 빵 하지 않고, 모르니까 한번 대략적인 어떤 진동수라든가 이런 그 전반적인 그 계측 환경이라든가 그 계측할 수 있는 전원이라든가 파워 소스는 있는지, 그다음에 밑에 차량이라든가 허가 사항은 어떻고, 이런 여러 환경 파악을 위해서 일단 한번 보러 가거든요. 그 기본 이제 한번 보러 갈 때 그거 갖다 이제 갈 때 간단하게 그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계측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예비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데이터를 얻죠. 이게 지금 그거예요. 일단 그래서 예비 시험만 이번 시간은 예비 시험까지만 합시다. 자, 그래서 지탄교에다가 이렇게 이경강이죠.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박스 거더는 아니고, 이게 이 커다란 주형 있죠. 이게 I형 주형이 양쪽에 있고, 그 사이를 갖다가 이제 크로스빔 넣고 위에서 사람이 위에 지나다닐 수 있게끔 해놨어요. 조금 이게 철판 메시 같은 걸 해가지고 위에 들어가서 지나다닐 수 있게끔 해놨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처짐계를 하나, 처짐계. 여기다 처짐계, 이게 처짐계는 절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이제 바닥까지 해야 되는데, 바닥까지 하려면 이게 너무 높으니까 아시바 해가지고 여기다 처짐계를 달아놨네. 정확하진 않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가속도계 하나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가속도계. 그리고 이렇게 이 봉고차 안쪽인데, 이런 식으로 노트북하고 데이터 로그하고 연결해가지고 센서 연결해가지고 처짐하고 가속도계만 한 점에서 두 점에 대해서만 예비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처짐. 얘는 처짐이고 얘는 가속도야. 그래서 차가 하나 지나가는 걸 잰 거죠. 잰 거예요. 이 수평적으로는 시간이에요. 시간 t.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가속도 a. 얘는 처짐 d예요. 아까 d. 처짐 보면 이와 같이 보면은 애가 차가 슈잉 오면 슈잉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여기 이제 앞에 두 개가 있는 거는 처짐이 훅 내가 이 기관차가 무겁잖아요. 객차보다 훨씬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배 무겁네 거의. 이게 훅 내려간 거고, 여기는 객차 지나가는 구간이고, 뒤에도 KTX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잖아요. 앞에 하나 달려 있고, 이렇게 이제 앞뒤로 되고, 이거 객차 한 20개 일단 가도 되니까, 그 다음에 뒤에 또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걔가. 그래서 이게 뒤에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가속도계를 보면, 요거부터 이제 가진 구간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진 구간이에요, 가진 구간. 그러니까 해서 FN이 뭐라고요? N 곱하기 1차 모드는 1, N은 정수예요. D분의 V. V는 뭐라고요?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바퀴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속도는 이 애가 일로 간다. 그럼 속도 V예요. 그 다음에 요 하나에 이게 똑같잖아. D. 이게 D예요. 그 넣은 거지. D하고 속도를 넣고 1차면 1차, 2차면 2차, 3차, 3차. 이 가진 구간이네. 가진 주파수가 있다 이제. 그리고 나머지 이쪽 구간은 이 다음 턴은 F부터는 N은 자유진동 구간, 프리 바이브레이션, 프리 바이브. N은 포스드 바이브레이션, 포스드 바이브. 그죠? 가진 구간과 자유진동 구간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를 어딜 이용해야 된다? 요 부분만 이용하면 돼요. 요 부분만. 여기로부터 고유진동 모드 영상과 그 다음에 고유진동수와 감쇄비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대략적으로 이걸 알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자유진동구간 차가 지나고 나서 거의 자유진동구간이잖아요. 자유진동 보세요. 요걸 사용하겠다. 라는 걸 예비 시험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됐네. 30분 지났으니까 요 상시 동측성 추출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끊고 하나 다음 비디오에서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을게요.